클라임을 빨리 올라가려면 어떻게 되나요? 자전거를 사야지. 자전거를 사야지. 가벼워야지. 오늘은 어떻게 하면 이 어필을 빨리 올라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근데 유튜브나 이런 걸 좀 찾아봤어요. 저도 뭐 자료 정리를 요새는 좀 자료 정리를 합니다. 처음에는 막 대낮대낮 떼들었으면 요새는 굉장히 좀 객관적인 내 생각을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어떤 정보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조금 그래도 객관적인 또 나와 있는 사실만을 좀 전해드려야 되는 거. 클라임을 빨리 올라가려면 어떻게 되나요? 자전거를 사야지. 자전거를 사야지. 자전거를 사야지. 가벼워야지. 근데 그거는 이제 나중 문제고 자전거를 사야 되지. 그렇지만 자전거는 우선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그죠? 그거는 언제든지 업그레이드 할 수 있어. 그러나 좀 살을 좀 빼야. 살이 몸무게가 좀 낮춰지는 거를 최대한 해놓고 이제 더 이상 내가 몸무게가 안 빠져. 몸무게가 빠지니까 막 주름 늘어나고 좀 건강도 안 좋아지는 것 같고 뭐 힘도 안 나. 거기까지 그런 상태로 내가 최대한 할 수 있은 다음에 뭐 휠을 바꾼다, 자전거를 바꾼다, 뭐 컴포넌트를 바꾼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자전거를 바꾸고 나는데 그 전날 저녁에 뭔가 많이 먹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자전거를 사기 전 단계. 오늘 썸네일에 나온 것처럼 와트 퍼 킬로. 킬로당 낼 수 있는 파워죠. 도대체 자전거 잘 타는 거 의미가 뭘까? 클라임을 잘 타는 사람이 잘 타는 거냐? 평지를 잘 타는 사람이 이거는 평지를 갈 때는 와트 퍼 킬로라는 것보다는 내가 얼마나 에어로한지 그 CDA 넘버와 내 절대 파워. 우리가 자전거를 타다 보면은 힐 클라임은 피할 수가 없어요. 어딜 가나 클라임이 아닌 것 같은데 클라임인 지역이 있고 뭐 롤러, 뭐 낙타등 코스라고 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그냥 마운틴 코스가 있죠. 근데 대부분 클라임이 꼭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워터 퍼 킬로란 무엇인가? 중력과 싸우는 거죠. 내가 클라임으로 올라갈 때는 이 워트 퍼 킬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80kg에 300W의 FTP를 갖고 있다. 그리고 60kg에 300W의 FTP를 갖고 있다. 그러면 이 두 사람의 이 클라임 속도는 엄청나게 다르겠죠. 이제 클라임을 탈 때는 이제 본질적으로 중력과 싸우기 때문에 투어 데 프랑스, 뭐 지로 같은 이제 그랜드 투어에서 우승을 하려면 몸무게가 낮은 클라이머들이 그 팀 내에서 그 에이스를 맡고 있는데 6와트 퍼 킬로가 나온다. 이거는 거의 그랜드 투어급 굉장히 높은 와트 퍼 킬로 레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는 6이 아닌데 라고 실망하실 필요 없습니다. 보통 아마추어들은 2.0에서 2.5가 대부분이고 좀 잘 탄다 했을 때는 3.5까지 가기도 합니다. 아마추어 레벨에서 4.0이 넘어가면 찾기 힘들죠. 4.0 넘어가는 거는 아주 높은 와트 퍼 킬로 넘버라고 할 수 있어요. 5점대 갖고 이제 프로를 하기 힘들고 그랜드 투어 나가는 분들, 투어 데 프랑스의 우승권에 가까웠다. 한 6.0 정도는 돼줘야 그 안에 간당간당하게 낄까 말까? 그래서 한 6.5 이상이 돼야 이제 그랜드 투어에서 탑 몇에서 이렇게 경쟁을 할 수 있는 정도의 레벨입니다. 와트 퍼 킬로라는 게 생소하신 분들은 이게 GFT에 보면 이렇게 몇 점 몇 와트 퍼 킬로라고 해서 나와요. 이제 그거 넘버를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클라임의 이제 어필, 클라임에 접어들 경우에는 평속 12에서 한 15km 정도, 6%의 경사도. 그때는 공기 저항에 대한 베네핏은 약간은 존재하지만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것을 올릴 수가 있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제 FTP 테스트를 우선 해야 되고요. 그래서 내 지금 워터 퍼 킬로가 몇인지를 알아내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1시간 테스트를 하셔도 되고 뭐 20분짜리 테스트를 해서 0.95를 곱하는 그냥 아주 일반적인 클래식한 방법을 사용해도 됩니다. 자, 그래서 내 현재 워터 퍼 킬로 넘버가 나왔다. 예를 들어서 내가 80kg인데 뭐 240이 나왔다. 그러면 3.0이겠죠. 그럼 굉장히 이제 수준급의 라이더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아마추어 레벨에서는 굉장히 수준급이다. 굉장히 수준급이다. 우리 같은 사람이 이제 워터 퍼 킬로를 올리려면 가장 쉬운 방법은 무게를 줄여야지. 살을 뺀다는 얘기야. 그 훈련을 꾸준히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내 FTP 10W, 20W를 올리기가 얼마나 힘든지. 80kg의 라이더가 240 FTP를 갖고 있으면 3.0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 만약에 2kg만 빠지더라도 3.08 정도, 5kg를 감량을 했다. 와트 퍼 킬로가 3.2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5kg를 뺄 정도로 이제 훈련. 내가 이제 만약에 좀 살이 좀 찐 상태에서는 살이 금방 빠지고 내가 힘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파워가 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 힘이 있는 상태에서 계속 이제 훈련을 하면서 이제 파워를 올려가는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몸무게에 신경 쓰지 않고 훈련을 열심히 해서 내 파워를 많이 올려놓고 이제 살을 좀 빼가는 과정. 이제 워크아웃을 할 때 벌크업을 해서 몸을 키워놓고
잘 먹지 않고는 그 벌크업이 되질 않으니까 많이 먹어놓고 이제 벌크업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지방을 걷어내는 과정을 하기도 하고, 사이클리스트는 시즌이 시작하기 전에 비시즌이나 이제 베이스 시즌에 들어갔을 때 탄수화물을 굉장히 줄인 상태에서 지방을 활용한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영역대로 훈련을 많이 합니다. 그게 존 1과 존 2가 되겠죠. 내 몸을 지방을 태우는 몸으로 이제 훈련을 시킴으로써 내 그 체지방을 좀 줄여주고, 존트를 계속 탄다는 것은 내 체력을 유지를 시켜주면 물론이고 실력도 향상이 되기 때문에 플러스 살도 뺄 수 있는 거죠. 체지방을 낮춰주는 거죠. 체중이 그대로 있더라도 근육량이 증가하고 체지방률이 낮아지면 너는 살을 빼고 다이어트에 성공했다고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굶으면 근육은 금방 빠집니다. 근육 빠지는 건 일도 아닌데 지방이 잘 안 빠질 뿐이죠. 그 와트 퍼 킬로를 높이기 위해선 최대한 지방을 태워주는 영역대에서 운동을 많이 해야 된다. 한국 같은 경우는 남산 같은 경우가 보통 빠른 분들은 4분대, 중간 아마추어 분들은 대부분 6분에서 7분대를 유지하고 계실 텐데, 자 그래서 5분에서 6분대의 클라임, 이때 체중이 1kg 정도 줄어든다 그러면 시간은 2초에서 3초 정도가 이제 단축된다고 이제 계산을 하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5kg가 줄어들면 굉장히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5kg가 줄어드는 과정에서 저희는 사이클리스트니까 사이클링을 할 거 아니에요. 뛰는 사람들은 뛸 거고요. 그럼 이제 그 속도, 그리고 내가 뭐 뛰는 러닝 파워도 있고 사이클링 파워가 있을 텐데, 그 사이클링 파워가 늘어나게 되니까 파워는 늘어나고 이제 몸무게가 줄어드는 효과, 그래서 이제 워트 퍼 킬로가 많이 향상이 될 수 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내가 몸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보다 내가 섭취하는 에너지가 더 적어야 되겠죠. 탄수화물을 극단적으로 줄이거나 아니면 케토제닉 다이어트를 하는 분들이 계신데,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다시 돌아옵니다. 이제 요요 현상이라고 하죠. 거기에 플러스 자전거적인 퍼포먼스도 늘어나지 않는다. 즉각적으로 내 몸의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되는데, 이제 탄수화물 섭취량을 현저하게 낮춰놓으면 탄수화물이 몸에 존재하지 않으니까 몸에서 지방을 갖다 끌어다 쓰겠죠. 근데 지방을 갖다 끌어다 쓸 땐